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좀 백신 1차 접종들은 다 하셨나요? 2번 다 하셨고요. 아직 또 하신 분 계세요? 아직이요? 아직은 진도가 이렇게 진도가 또 안 하실 생각도 있으시고 그러시군요. 예, 하여튼 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 다시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기원이나 역사를 설명하는 그 이론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품 화폐론이죠. 경제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고,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쌍방 간의 욕구가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사람은 A를 원하는데 또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고, 대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 즉 금과 같은 귀금속이 선택됐다.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그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고대에도 그렇고 현존하는 그 어떤 그 원시적 부족 형태에도 물물 교환 사례는 없었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거는 다시는 좀 만나지 않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 일종의 의례로서 이루어지는 물물 교환들이 있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렇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물품 화폐 이론의 또 한 가지 그 논리적 모순은, 화폐의 가치는 화폐 속에 담겨져 있는 귀금속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귀금속의 가치는 뭐 일시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다 그러면 귀금속의 가치는, 생산비는 그럼 또 어떻게 결정되냐? 이런 의문이 또 낳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순환 논증의 오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형제가 셋이 걸어가는데 둘째 보고 너 몇 살이니? 그러면 저는 형보다 2살 어려요. 그럼 또 셋째한테 물어보죠. 너 몇 살이니? 그러면 전 둘째보다 또 3살 어려요. 그러면 첫째한테 물어보죠. 넌 그러면 막내보다 넌 몇 살이니? 그럼 전 막내보다 5살 많아요. 그러면 형제간의 나이 차이가 2살 나고 3살 나고 첫째하고 막내하고 사이엔 5살 차이 나는 건 알 수 있지만 걔들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죠. 물품 화폐, 귀금속 화폐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결국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귀금속을 파는 땅값, 그죠? 거기 광산을 뭐 살려든지 뭘 하려면, 이용하려면 그 땅, 거기까지 가는 비용, 거기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비용, 뭐 거기서 도구들을 써야 하는 비용, 그런 비용은 또 그럼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폐라는 거는 뭔가 이 물물 교환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금속을 화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물건들의 가치를 비교하는 어떤 가치 척도, 회계의 단위라는 의미에서 돈과 같은 무언가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조금 뭐 물물 교환의 그 상품의 개수가 100가지만 돼도 100가지를 가지고 2개씩 조합하면 495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교환의 비율, 그 가지수가, 상품의 가지수가 1000개가 되면 무려 49만 9,500개나 되는 가지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형제간의 나이 비교하듯이 계속되는 이 틀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누군가는 정했다는 얘기죠. 어떤 그 가치들을. 그게 결국은 이제 역사적 기원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고대 스메르 왕국에서 이 점토판을 가지고 신용 거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그때그때 나타난 왕들이 이제 법전,
뭐 제가 우르남무 법전하고 함무라비 법전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보면 그 왕들이 자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도량형 어떤 화폐 가치를 통일했다.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는 그 근로자들의 한 달치 식량이 척도가 아니었을까, 이제 시원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번엔 뭐 보리 1구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120리터인가 뭐 얘기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리 한 부세를 240알을 뭐 굳이 화폐인 은으로 한 셰켈이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걸 또 60개로 쪼개고 1분을 1시간을 60분으로 쪼개듯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12진법하고 64진법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60진법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인간이 결국은 도량형처럼 만들어낸 게 이제 화폐고, 화폐라는 거는 이런 실제 물건이 아니고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명령화 시킨 거다 이거죠. 우리 센티미터라 그러면은 왜 1cm는 요만큼인지 모르잖아요. 누군가 정한 거죠. 또 1년이 12달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이상하게 1392년에 조선 왕조가 이제 개국했다 그러잖아요.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서. 그다음에 1592년인가에 이제 임진왜란 터졌잖아요. 딱 200년 걸려요. 그게 또 92년이 뭐 딴 얘기지만 1492년에는 콜럼부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렇게 가는 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년 단위인데, 지금 우리들은 100년 단위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국사 시간에 배우고 외우지만, 조선시대 사람이 1392년에 우리 태조 할아버지가 개국했으니까 1492년에 왕이 누군지 모르겠고, 예를 들면 100년째 되는 해, 그 다음에 1592년에 이제 전쟁 터진 해지만 그때 이제 선조 임금이 있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니까 100주년 건국 기념 행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492년에 100주년 기념 행사, 1592년에 선조 임금이 100주년 기념, 200주년 기념 행사, 그 다음에 1692년 되면 뭐 숙종 때쯤 될려나요? 그럼 300주년 기념 행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전혀. 예.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육식갑자로 해서 우리의 따지자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랑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60단위로 세는 것만 해서 생일 챙기는 거 정도는 했는데, 50주년 기념이다, 100주년 기념이다, 심지어 60주년 기념도 안 했어요. 예? 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 심지어 뭐 베토벤 200주년 기념행사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뭐 한국 우리나라 뭐 하죠. 나중에 아마 뭐 저 지지난해 이 3.1운동이 1919년이니까 예, 지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지금 사람들의 얘기지, 예전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예, 그렇게 그 조상 숭배를 엄격하게 따지던 사람들이, 저 임금님들께서 뭐 선조가 200주년, 우리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께서 200 조선을 건국하신 지 200주년이 됐으니까 거대한 행사를 베풀자 이런 거 한 적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거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해내는 거란 얘기죠. 어떤 단위를 끊는다는 거. 그러니까 화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심지어 중국 춘추 시대의 조세 변화를 보더라도, 여기 보면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몸으로 가서 일을 도와주는 건데, 철기가 도입되면서 이제 현물 납부를 시작하거든요. 세금도. 그러면서 이제 세기 시작하는 거죠. 너 뭐 쌀을 한 발 가져와, 한 가마니 가져와, 너 여기 땅이 이만큼이니까 10가마니 가져와, 전체 100가마니 나니까, 이렇게 세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의무가 되고 부채가 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를 거둘 권리가 되는 거고 농민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쉬어야 되잖아요.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부라는 세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자가 조개패 옆에 그 무기할 때 무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전에는 그냥 도와주는 개념이었는데 영주의 땅에 가가지고 이제 일로 도와주는 거죠. 그 뭐라 그러죠? 품 판다 그러나? 하여튼 뭐 품으로 품앗이 한다 그러죠. 예. 지금도 뭐 농촌사에 가면은 예 다른 집 가서 일 도와주죠. 예 서로 뭐 아무리 농기가 뭐 저기 했다 그러지만 모내기 할 때 같이 해주고 추수할 때 같이 해주고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무가 부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계량화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돈이라는 거는 이런 뭐 자꾸 나중에 이제 금속 주화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출현하면서 뭐 금과 은 같은 게 이제 주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상 속의 단위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강제화하는 거고 요 부채 의무의 부채화 계량화하는 기원은 이제 두 가지를 보통 꼽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인명상해에 대한 벌을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사형을 한 자는 뭐 사형을 하고 뭐 사람을 죽이면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걸 계속하면은 사회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형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벌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각 신체 부위마다 이걸 다 정하는 거예요. 뭐 눈을 다치게 하면 뭐 은 몇 셰켈 몇 미나 뭐 쭉 정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척도가 되면서 그게 동물까지 발전하고 그게 곡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 뭐 옛날에야 뭐 가축이나 곡물 먹는 거 이런 거였겠죠. 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단위로서 화폐가 기능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썰이고요. 두 번째 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서 나라가 커지면서 이제 신정과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거기서 일꾼들을 쓰고 또 전쟁을 하게 되니까 군인들을 쓰게 되면서 이제 임금을 지불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한 달치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리 뭐 20리터다. 그럼 보리 20리터를 이제 줘야 되는 걸 적는데 그거는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옛날부터 유명한데요. 동대문 시장은 그 조선시대 때 군영이 있던데요. 그 지역에 수도권에. 그러니까 군대 그 군인들이 급여를 받잖아요. 거기서 쓰잖아요. 그 거기 상인들이 모이는 거죠. 예, 서울운동장고 근처가 원래 그 동대문 시장이 예로부터 예 그게 거기가 시장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 있냐면 군대 주둔지기 때문에. 근데 군대 주둔지에서는 군인들이 월급을 쓰니까 정부에서 받는. 그러면 그 상인들은 뭐 농산물이든 뭐 신발이든 무기든 뭐 이런 걸 제공하고 자기들이 그 돈을 받죠. 그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누가 받든 간에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순환이 되니까 돈이 효용이 있는 거고. 또 남대문 시장은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거긴 그 창고가 있었다 그래요. 그 근처에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에 곡물 창고가 크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정부가 발행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요 죄를 사하는 것과 돈과 이 언어가 다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죠. 길트라는 영어는 이 세금, 심지어 뭐 리뎀션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하는 걸 리뎀션이라고 그러지만 기독교에서는 속죄 구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화폐는 물물 교환의 대표 상품이 아니라
돈, 노동, 물품을 신용거래함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계량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작물이고, 이런 돈을 표시하는 단어는 결과적으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미터나 킬로미터나 리터나 어떤 시간 표시 단위하고 같은 건데, 결정적 차이는 화폐는 의무와 권리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국가라는 권력 기구를 통해서 강제화하는 거다 이거죠. 그냥 이 도량형은 재고 많은 거지만, 이렇게 잰 거를 거래하면은 누군가 신용으로 거래를 했는데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걸 강제하게 해야 되잖아요. 강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제하는 첫 번째 순서는 사인 간의 폭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뭐 깡패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죠. 자릿세 뜯는 거. 근데 지금 문명화된 나라가 국가가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가죠. 예.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죠.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출연해서 그 린치라고 그러죠. 사적인 처벌, 사형이라고 그러죠. 죽이는 사형 말고 사사로울 사자 쓰는 사형. 국가의 출연은 결국은 사형 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다 얘기해요. 결국은 그거하고 화폐가 출연한 거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화폐 제도가 고대 사회에서 잘 진행돼 오다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농업 제국 시대죠. 이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국가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이거 많이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기원 전 8세기에서 뭐 길게 보면 기원 후 6세기인데 좀 길게 잡았는데, 요때가 이제 추계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요때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들어갔을 때 한 거를 차례차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